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어제는 무려 10%까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고점을 한번 찍어주더니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면서 장중에 무려 10%까지도 눌러버렸죠. 자, 거기에 삼성전자는 장중에 그래도 아랫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는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반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지금 심리가 직전 고점을 두 번 터치를 하고 나서 급락전환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SK 하이닉스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눌림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게 정말 이제 물량을 던지고 발생하는 진짜 하락 조정이었다면 강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짧은 반등이 나왔어요. 십자봉. 그리고 보통 일반적 하락은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의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파동은 시장에 쏟아지는 그 매도세를 완전히 이틀 만에 이겨버리고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지그재그성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파동이 더 나온 거를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물론 오늘 시장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뭐 연달아 지금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깊은 조정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주포들은 지지할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또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는 현재 제자리 움직임인데 개인들에게 공포를 줘서 물량을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계속 서킷만 터뜨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장중 눌림이 나오면 오히려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왜 제가 서킷이 두 번이나 터지는 이 공포 속에서도 하이닉스가 조정을 끝내고 왜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차트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자, 먼저 삼성전자는 장중에 아랫꼬리를 그래도 나름 강하게 달면서 말아 올려줬는데 왜 우리 SK 하이닉스는 아랫꼬리가 약했을까?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건 SK 하이닉스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차트의 각도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한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도 보면 SK 하이닉스는 무려 15%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5% 오르고 말고, 그러니까 힘이 더 응축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폭락으로 조정이 내려올 때 그만큼 좀 더 각도가 더 가파르고 깊게 나온 것뿐이라는 거죠. 강한 상승 뒤에 이제 좀 더 강한 조정이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삼성전자는 최대한 21선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상황인 거고, 그죠? 자, 우리 SK 하이닉스는 지금 21선이 아니라 뭐예요? 11이동 평균선을 지켜내려고 지금 악재까지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세기, 즉 주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려면 이동 평균선을 보면 어느 정도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저 밑에 있는 21선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종목보다 내려오기도 전에 이렇게 11선을 닫고 올라오는 종목의 힘의 세기는 훨씬 더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상황을 그대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첫 번째 서킷이 발생하고 터진 다음 날에, 자, 10일 이동평균선에서 급반등을 뿜어냈었던 것처럼 오늘 역시 주포들은 이 11선을 현재 생명선으로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장중에 엄청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이 터진 이 눌림 역시,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갭이 발생해서 이 갭으로 단숨에 메꿔주는 음봉이 떴지만 정말 장중에 서킷이 터져서 뭐 연달아 터지면서 시장에 극강의 공포감을 줘서 힘없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주포들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우상향이 완전히 깨졌냐? 그건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패닉장 속에서 주포들이 이 11선을 용케도 지켜내는 걸 보면서 엄청 놀랐어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도 이 SK 하이닉스 어떻게든 이악 물고 지켜내고 있구나. 정말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 다음 주에 지금 주포들이 이 자리를 이제 지지선으로 선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향성이 이제 위로 톡 조금만 돌려 세우면 이거 이제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뭐 11선 눌림 있죠? 그 급등 파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포들이 이 종목을 끝내려고 했다면 밑으로 하락 전환을 시키는 시기는 그러니까 첫 서킷이 터지고 바로 밀었어야 돼요. 왜? 공포를 지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탈출을 못하게 공포 플러스 공포를 주는 게 전형적인 고점에서의 매도입니다. 강한 매도세.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로 돌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N자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던 뭐 200만 원 라인 있잖아요. 매집선이 올 때 우리가 뭐 여기서 산 것처럼 근접치에서 매수를 하라고 할 건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에서 더 빠르게 돌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킷을 넘어가는 매수세가 발생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날에 터진 공포의 매도세를 완벽하게 이제 희석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압도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주포들이 지금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금이. 그래서 이게 단순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 뭐 오늘 나오는 조정도 이 단순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던질 게 아니라 끝까지 추세를 분명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오히려 세력들이 고가권에서 지수를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를 연달아 터뜨리면서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 저점, 그죠? 눌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아예 장중에 지금 주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눌림 기회 자체를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밀리면 아래서 입 벌리고 사려는 이 대기 매수세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포들이 오히려 이 개인들을 그러니까 저점 가격을 곱게 주면서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올리면 올리겠다. 지금 치밀한 이 시나리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식을 뭐 아래에서부터 잘 보유하고 오신 분들 그분들 무서워서 손절하게끔 엑시트하게끔 장중에 그냥 계속 서킷만 터뜨리는 거죠. 극한의 공포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 7월이 뭡니까?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 시즌의 뚜껑을 우리가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정체 모를 이 하락론자들의 말만 듣고 벌써부터 이 반도체 실적의 피크아웃을 뭐 지레 겁먹고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미 예고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예고편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주가 하루 만에 20%가 폭등을 했습니다. 예고편이 딱 앞에 나왔는데 더 역대급 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를 나오지도 않은 실적을 미리 걱정하면서 벌써 이 실적 피크아웃을 우리가 왜 걱정하냐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최소한으로 그 실적 발표일 근접치까지라도 우린 좀 가져가 봐야지. 이 강력한 추세를 믿고요. 그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밀렸잖아요. 그죠? 우리 이 삼전과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대장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도 제일 상승세가 빠르잖아요. 종목 중에서는 삼전 하이닉스를 따라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대장인데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한 때가 되면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이쪽 애들을 오히려 데려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지금 뭐 미증시나 나스닥이나 뭐 반도체 지수가 밀리던데 그럼 그건 또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실 건데 자, 물론 이제 최근 미장의 움직임이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각도가 이렇게 도명태로 꺾여 있으면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단번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는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장이 밀려도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치고 가고 있고 여전히 계속 중요 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지면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SK 하이닉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11선을 제가 말한 대로 지지로 해서 올라가는 거면 이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무조건 지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페이크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깨짐이라는 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십자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받쳐줬던 십자봉
십자봉이라는 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치열하게 싸울 때 발생하는 건데, 현재 이 단기 관점에서는 매수세가 이기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갭을 이제 메꿔주는 용도의 매도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십자봉, 매수와 매도세가 싸웠던 이 봉을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이제 우상향 추세 유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번 파동이 정확히 상승분에 대해서 딱 50%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 조정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W자 형태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터진 이 서킷의 두 방의 정체는, 자, 연쇄 서킷이라는 게 뭐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없어요. 이렇게 터진 적이. 자, 그런데 이 주범은 바로 이제 반도체 2배 ETF 레버리지가 나왔죠.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극단적인 매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이 만든 그 합작품인 거지, 주가가 그러니까 과열을 만드는 이 고점 라인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쌓여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고변동성을 만든 것 뿐이지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본질은, 그러니까 서킷이 두 방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옥같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이닉스의 주가는 바닥을 지켜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주가는 제자리인데 개인들의 심리만 박살내놓은 일명 제자리 공포 장세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투자자분들 이 오늘 공포에 뭐 대부분 다 물량이 털려나가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 지금 뭐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과거 금융위기에도 이러한 서킷은 발생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반도체 역대급 포항기 장세의 서킷 브레이커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서워서 흔들리는 건 종목의 추세가 아니라 주포들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기에 최선의 대응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주포의 자금들이 이탈이 됐는가? 이 부분만 일단 체크하시고, 기준봉 십자봉이다. 그죠?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에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 맥점분봉상에서 이제 확실한 재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추세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눌림목이 나오면 지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이 돌파를 노려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생각보다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 다시 꺾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에 조정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깨짐이 나오고 나서 일시적 돌파가 나오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이탈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재돌파가 나온다. 그때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반복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돌파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비록 현재 고점 구간이긴 하지만 주포들의 패를 믿고 다시 한번 매수를 과감히 한번 노려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SK하이닉스의 11선의 지지를 받고 돌리는 이 타점, 월요일날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돌파하는 신호가 나와서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과열권에서도 현재 이 매수의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